21쉐어스 독일 컴디렉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저축계좌에 암호화폐 ETP 제공. 뒤지는 겁니다. 자, 저축계획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추가하고자 하는 독일 고객들에게 컴디렉트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을 제공.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형님들 다 은행 계좌 있죠? 뭐 국민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국민은행 계좌가 있을 거고, 기업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 은행 계좌가 있을 거고, 은행 계좌에 비트코인 지갑이 연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핸드폰을 딱 키면은 요새 스마트폰으로 어플로 해서 앱으로 이체하고 하죠. 모바일 뱅킹 어플을 딱 들어가. 국민은행 어플을 딱 들어가. 그러면 그 국민은행 메뉴란에 비트코인 ETP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 어플로 비트코인 ETP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난리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왜 난리 나야 되는 거냐? 자, 300만 명에 달하는 콤디렉트의 고객이 물리적으로 지원되는 암호화폐 ETP를 스파 저축 계좌에 통합할 수 있다. 300만 명이 콤디렉트, 독일 은행입니다. 온라인 뱅크 콤디렉트. 그리고 21쉐어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300만 명이 콤디렉트 어플을 깔고 있겠죠. 그러면 콤디렉트 은행 어플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구매를 했죠. 근데 이제 은행 어플에서도 비트코인 ETP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가 예금 계좌에서 암호화폐 노출을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사례.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 어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게 왜 좋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지금은 18년도 때보다 지금 인식이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2018년도 때 투자하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바다 이야기 수준으로 봤습니다. 아, 그거 빠친코? 그거 도박? 아, 그거 토토? 비트코인 토토잖아. 이렇게 봤습니다. 1번 사장님 고래 100만원 잭팟 터지면 1번 사장님 잭팟 나이스샷 100만원 하죠. 바다 이야기.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비트코인.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좀 깨어있구나 라는 생각 50%는 그렇게 위험한 걸 해? 바다 이야기에서 위험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예금 계좌에서 암호화폐 노출을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사례라고 하면 우리 은행 어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가지는 은행에 대한 어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안전자산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은행에 가서 예금하고 예치하는 그런 안전자산. 어르신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그런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판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도 그렇고 좀 보수적인 분들도 그렇고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300만 명이 몰려서 들어온다. 근데 300만 명뿐만 아니죠. 지금 미국 1위 JP모건, 2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위 시티, 4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4위 어디였죠? 시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아, 웰스파고. 저번 영상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웰스파고까지
미국 4대 은행, 그리고 멜론은행까지 제일 오래된 은행, 그리고 UBS, 스위스 최대 은행까지 지금 각 미국이랑 스위스 최대 은행들이 다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독일이죠. 독일이랑 미국이랑 스위스 가서 은행에 가면은 비트코인 창구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상품 그 상담 데스크 직원분이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대출 받으면 항상 우리 국민은행 가서도 그렇죠. 대출 상품을 하면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날라오겠지. 뭐 어느 상품 팔면은 어떻게 혜택이 있고 어떻게 좋고. 비트코인이 수익률 굉장히 제일 좋을 겁니다. 상품 팔면은. 왜? 돈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직원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고 이런 상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대출하시는 분들, 대출하러 온 사람들, 아니면 예치하러 오신 분들 솔깃하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에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완전 대단한 겁니다. 완전을 떠나서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뒤지는 거예요. 자, 이번 신제품 출시로 콤디렉트 고객은 은퇴 계획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퇴 계획에 암호화폐 포함시킨다. 은퇴 자금입니다. 은퇴 자금, 노후 연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투자 옵션이 부족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손을 대는 것을 우려했던 온보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아까 말했죠. 비트코인의 보수적인 분들도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들어올 것이다. 자, 노후연금 나왔죠.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금을 어떻게 할당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현. 이 프로젝트의 실현은 뭐다? 노후연금이다. 노후연금이 들어와서 많이 노후연금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 나중에 들어온다. 국민연금 들어오면 비트코인 시장은 게임 셋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생각을 해왔지만 저축계획에 성공적으로 저장할 적절한 투자 도구를 제공받지 않았던 모든 투자자들에게 매우 흥분되는 일. 저축계획, 노후로 투자하고 싶었어. 근데 적절한 투자 도구가 없었어 지금까지. 왜? 거래소에서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이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투자 도구 이퀄 은행입니다. 이 뜻입니다. 21 쉐어스는 독일 거래소의 완전한 담보권을 가진 비트코인 ETP를 상장한 최초의 암호화폐 발행자. 아크인베스트와 손잡고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죠. 아크인베스트 어디에요? 캐시우드 돈 나온 누나 아시죠? 돈 나온 누님 거 같이 해서 ETF 상장했었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자, 이거 기사까지 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SEC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 21쉐어스는 신탁의 스폰서이며 델라웨어 신탁회사는 신탁의 수탁자이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신탁회사는 신탁의 관리인으로서 자, 신탁의 비트코인을 모두 보유한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는 중요한 거 마케팅을 지원한다. 서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에 이런 식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슈빌쉐어스 스위스 본사에 스위스의 본사가 있습니다. ETP 발행사 콤디렉트 온라인 뱅크예요. 독일 온라인 뱅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콤디렉트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 온라인 뱅크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 콤디렉트가. 독일 어디예요? 22입니다. 22가 뭐예요? 유럽 연합은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본사가 유럽 중앙은행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이퀄 독일입니다. 22 유럽 연합은행. 여기가 어디예요? 유로어를 사용하는 은행들 모인 곳이 20입니다. 유럽 연합은행,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앙은행의 본사가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있습니다. 왜 독일에 있냐? 22는 주축이 독일입니다. 독일 이퀄 독일 혹은 프랑스입니다. 독일이랑 프랑스가 제일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강대국이기 때문에 최종 22의 최종 결정권은 독일이나 프랑스 두 국가가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2 이퀄 독일 프랑스입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 이 두 국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래도 독일이 조금 더 강합니다. 프랑스도 세긴 하지만 22. 그럼 나머지 소속된 인원들 이탈리아 소속된 국가들 네덜란드 우리가 아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등입니다. 유럽 국가들. 자, 콤디렉트가 독일에 있죠. 독일 온라인 뱅크입니다. 근데 독일은 비트코인에 대해 2012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가상화폐로 인정을 하는 법안을 발의한 나라입니다. 우호적이에요. 독일은 우호적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국가이고, 그리고 22에서 주축인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 독일 온라인 뱅크 콤디렉트와 21쉐어스 스위스 최대 ETP 발행사가 합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난리가 난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냥 넘어갈 기사가 아니에요. 자, 은행 앱과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되면 고객들은 어떨까요? 은행에 대한 안전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 유치, 홍보, 문제력 상당합니다.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 최종 목표가 은퇴자금, 노후자금입니다. 은퇴자금, 노후자금, 노후연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은퇴자금, 노후자금, 연금 상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은행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게 나오게 되면 노후연금에서 노후자금, 연금 많이 팔리고 잘 나가게 되면 국민연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들어온다? 비트코인 시장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요, 진짜. 비트코인 얼마 갈까요? 국민연금 들어왔다가 기사 뜨면.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국민연금 들어온다. 어디 미국이나 어디 국민연금 들어온다는 기사가 비트코인 최소 10만 달러는 우습죠. 이번 연도 말 내년 초에 10만 달러 예상하니까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대상승장을 이끌 호재로 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언 한번 해봅니다. 국민연금. 그만큼 대호재 기사입니다. 기사예요. 세력들이 이걸 언제 터뜨릴지, 언제 쓸지는 봐야겠죠. 지켜봐야겠죠. 자, 아까 미국 진출, 아크인베스트,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그리고 20일 채웠습니다. 페이스, BTP, 발행사 이렇게 합작을 하죠. 그러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합니다. 21 쉐어스가 신탁 스폰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 보시면 델라웨어라고 했죠. 신탁의 수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델라웨어 신탁 수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뭐예요? 커스터디 신탁 회사입니다. 커스터디 신탁 회사를 코인베이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들을.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는 뭐예요? 마케팅 담당을 하는 겁니다. 21쉐어스가 신탁 스폰서야. 이제 스폰서 역할을 신탁 21쉐어가 하는 겁니다. 수탁자는 델라웨어,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코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커스터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마케팅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곳이, 이 어마어마한 네 곳이 합작을 해서 미국을 진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미국? 끝. ETP, ETF, 미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 네 회사가 합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네 곳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이 간다 안 간다, 시장이 뭐 시즌 종료다, 뭐 어쩌다, 입 아픕니다. 그냥 속이 상해요. 그런 분들 보면.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